한 곡의 음악이 마치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듯, 그리고 또는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 보약 한 재를 마시듯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음악도 제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을에 뭔가 보약 한 재 쫙 마시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월 가을이라는 말을 입에 계속 담아도 염불하듯이 담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계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 않은, 특히 지진에 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국민들이 놀라고 있고 걱정과 염려가 갈수록 쌓여가죠.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설령 예측하고 그 지진을 측량할 수 있다 한다 해도 땅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발 디디고 있거나 머리에 이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안전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안전이라는 게 정말 뭘까? 어찌 보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 든든한 자기 마음의 성소가 가장 안전한 것 아닐까? 마음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사실은 그게 더 자기 자신을 못 견디게 만드는 일이겠죠. 이런 그 위태로운 소식을 접하면서도 그 불안한 속에서도 가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고 이 가을의 멋진 또 단풍을 놓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뉴스에서도 들으셨죠? 원시림을 만들기 위해서 폐쇄했었던 남설악 쪽이 10월 1일부터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 이미 산을 좋아하시는 등산객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다녀오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산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만경대라고 하는 곳, 아주 오래전 제가 얼핏 봤었던 기억도 나고 거의 그냥 기억 속에서 아주 흐릿하지만 그 길을 갔었던 것 같은 생각은 나요. 가을에는 어느 계절보다 약속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산으로 들로 놀러 가자고요. 특히 가을이 되면 전국 사찰에서 순례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절 정각사도 10월 27일에 이제 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온다든지 딱 맞춰서 온다든지 이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죠. 왜 약속 이야기를 하는가? 프랑스 속담에는 사람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단점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하죠.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죠. 약속 시간에 상대가 늦으면 사람은 그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 사람의 단점이 머릿속에서 하나 둘 떠오른다 그래요. 작고 사소한 약속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약속이 늦을까?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애국지사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도산 선생이 창에 그 상해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선생은 소년들을 굉장히 유난히 이뻐하고 챙기셨다 그래요. 근데 그 소년단 활동을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계셨는데 하루는 한 소년이 그 소년단의 행사에 쓸 돈이 필요해서 도산 선생한테 돈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의 수중에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했지만 약속을 합니다. 4월 26일 날 네가 나를 다시 찾아오면 내가 돈을 장만해 주마.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약속했던 날이 다가온 거예요. 도산 선생께서 이제 그 소년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장만을 했는데 소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 약속했던,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4월 26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거예요.
바로 독립투사 김구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윤봉길 의사가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일본의 백천대장한테 폭탄 의거를 하기로 했던 날이 바로 4월 26일이었던 거죠. 그날 일본 경찰들은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우리에게는 애국지사이고 자기들에게는 적인 거죠. 그런 애국지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곳곳에 잠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전체가 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소년의 집에 가서 이제 돈을 전달해주고 돌아 나오는 길이죠. 돌아 나오는 길에 잠복해 있던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도산 선생은 한국으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되고 몇 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대전에서 3년 반의 옥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삼엄하고 살벌하고 분위기가 뭐 심상치 않은 그런 순간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러 떠나셨던 선생님.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약속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위태로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늦출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 못 갔다라고 변명도 할 수 있고 해명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뒷말이 있죠. 그러나 도산 선생은 그 순간 그때가 전부였고 그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일인 거죠. 평소에도 선생님은 그렇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활 신조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남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활의 자기 삶의 그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놓고 제3자들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들이 팽개쳐집니다. 평생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 라고 결혼할 때 선언했었던 약속 또한 종이짝보다도 쉽게 구겨지고 버려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과연 건강하고 건전한 세상일까? 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서가, 사회적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지진이 온다 해도, 태풍이 온다 해도 가장 든든한 국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